이시큐라 사람책 류재한 교수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류재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민자유대학 김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재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인간과 도시입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광주가 도시 구성 면에서나 시민들의 삶의 질 면에서나 도시로서 아름다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문의를 잘 보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도시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원인과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앙드레 마송에 라빌 크라니엔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면은 크라니엔, 그러니까 두개골의 도시입니다. 인간의 두개골. 여러분, 두개골은 이 머리뼈는 이 뇌를 보호해주는 위쪽 뼈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그 냄새를 맡고 이쪽을 담당하는 또 이쪽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뼈와 뼈를 연결하는 쪽을 봉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앙드레 마송이 그린 그림 중에 두개골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닌 도시가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안구 쪽을 이쪽을 담당하는 이쪽이 함몰돼 버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다음에 숨골이 있죠. 그 숨골 바람 도시로 따지면 바람길이죠. 인간에 의해서 숨골이 뇌압이 상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숨골이 막혀버린다든지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도시 역시 저 두개골처럼 유기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간의 문의, 우리의 흔적, 이 흔적들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광주로 돌아오자면 광주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의 기억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일반적인 비유를 한번 해보죠. 어떤 집에 우리가 방문을 했더니 그 방문한 집에 엄청나게 고급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어떤 질서 없이 막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조그만 집이지만 자기의 질서에 맞춰서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중을 사는 사람의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 멋지고 비싼 물건들이 아무렇게 났지만 이 사람 재력이 좋구나 하지만 그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죠? 진짜 돈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광주 역시 도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산재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엮어내는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플라네르 얘기를 곧 해야 되는데 이 플라네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동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심리적 길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읽어내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광주가 지금 그런 것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도시 구성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나가사키 가보셨나요? 일본에? 나가사키 우동을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사키 우동이 와카란이라는 음식에 와가 화, 일본의 화, 일본 지기들이 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식이라고 하죠. 일본의 음식을 지들이 조화로울 화자. 카는 중국의 중화할 때 라는 네덜란드의 란자, 와카란. 세 국가의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와카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나가사키, 조금 전에 나가사키 우동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나가사키를 얘기한 이유는 나가사키 도시를 읽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나가사키 사로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로쿠는 슬렁슬렁 어슬렁 걷다. 불어에서 플라네르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본 말로는 아루쿠가 슬렁슬렁 걷다라는 뜻이고 나가사키 방언이 사로쿠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게, 그러니까 한때 나가사키가 한 1년에 한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어요. 그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이냐? 단체 관광객. 우리 경주가 예전에 그랬듯이. 단체 관광객은 뭐죠? 포석정이랑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가서 보고 줄 따라 쭉 나가버리는 이런 여행이죠.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생각하고 마주하고 거기에 그 흔적들을 읽어내며 그 앙드레 마송의 그 라빌 카니엔처럼 있어야 할 곳, 그런 것을 찾아다니며 읽어내야 하는 그런 관광객이 아닌 단체 관광객이죠. 그런데 단체 관광객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관광객 그 숫자가 급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시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로쿠를 만든 거예요.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가사키 그 사로쿠, 유라고 하는 게 유람할 때 유자. 여기는 49개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걷는 프로그램인데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두 번째, 통사로쿠. 그것은 가이드가, 그게 이제 시민 가이드인데 시민 플라너죠.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가사키의 그런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문화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사로쿠죠. 세 번째가 통입니다. 통사로쿠. 아니, 학사로쿠. 전문가가 그 진짜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이 학사로쿠는 예약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로쿠가 식사로쿠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와카라는 음식을 얘기했듯이 거기는 걸으면서 이 나가사키의 정체성이 담긴 삼국의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같이. 음식 여행입니다. 전부 도시를 읽는 방식이에요. 자, 돌아가자면 나가사키가 하는 그 플라네르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자 민이 개발한 건데 관이 그걸 이제 옆에서 도와주죠. 같이 거버넌스로 이제 관이 지원을 하고 이름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 참여 정도가 아니라 시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거죠. 그게 플라네르 도시예요. 광주가 그런 도시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앙드레 마숑의 두개골 그림과 나가사키의 사로쿠 문화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도시란 손길이 통해야 하는 유기체이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고 또 그 도시의 문화를 직접 시민이 기획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광주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도 광주 문화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자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봉착한 그 문제가 바로 그런 난제가 그거였죠. 어떤 분야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 우리의 뭐 어떤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게 인프라가 있느냐 관련. 그럼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휴먼웨어가 있는가. 다 없죠. 그런데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가입을 시켰죠.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노정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 가입을 했더니 이제 생각지 않은 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광주의 그 시장이 이 사업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걸 가입시켰던 조직이 다른 도시들은 전부 관에서 했습니다.
근데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시민 포럼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을 만들어서 가입을 시켰었죠. 그리고 제가 그 대표였고 제가 가서 발표를 했고요. 당시에 중국 스촨 청두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제가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당시에 가입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가입 도시가 아니니까 초청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밑에 공문을 보니 뭐가 있었냐면 올라면 와라 이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의지를 보여라는 거죠. 근데 갔더니 준비도 않고 갔더니 다른 도시들은 완전히 중국은 어떤 한 성의 부성장이 거기는 성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부성장이 자기 조직들 다 동원하고 모든 홍보 영상과 선물들, 또 선물 공세, 물량 공세, 그다음에 모든 것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한 장 들고 갔어요. 받아 적으려고 뭐 하는지. 그리고 그것마저도 광주시에 제가 가야 한다고 떼써가지고 간 거예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는 유네스코는 불어와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어를 하니까 불어라면 여러분 마셔불어 생각하시는데 불어라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마셔불어. 근데 불어를 못하는 도시들이 있으니까 국가가.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영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한 분을 내 자비로 그것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발표하는 자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는 것을 이분이 영어로 옮길 수가 없죠. 전문적인 분야가 막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화장실 배가 아프다고 나가더니 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상 2시간 정도를 이제 그때부터 막 얘기가 이제 오고 간 거죠. 광주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이후 제가 이제 그때 가입시켰던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 시민 포럼이라는 조직의 역할이라든지 특히 민간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다녀온 뒤로 시장이 이제 됐고 다른 분이 됐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원래는 도시 디자인과 그러니까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다루는 이런 쪽에 있다가 제가 문화예술과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옮겨갖고 이후에 이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가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흔적도 없이 우리 조직마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자신들의 흔적마저도 남겨두지 않는. 그리고 미디어아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디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비판과 저항이죠.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담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기억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떤 도시의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룬 데서 아니면 빛을 쏘고 도시에 매핑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의 방향성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얘기하지. 아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아쉽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광주시 전체를 캠퍼스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재미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 우리의 아픈 기억을 우리는 되새김질만 하고 있는데요. 트라우마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픈 기억마저도 문화 브랜드로 바꿔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우리 됐거든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됐다면 5월에 광주에서 5월 관련 다양한 행사가 열려요. 근데 5월 축제로 가자는 얘기죠. 한 달이면 한 달. 자, 제가 이제 전체 우리의 광주시 전체를 갖다가 미디어아트 캔버스로 바꾸자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리옹을 제가 미디아트 창의 도시 1호라고 했는데요. 그 도시에 2008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 미디아트 창의 도시 리옹을 12월 달에 가면은 3박 4일 동안 도시를 하는데 도시 전체를 미디아트 캔버스로 매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전 세계의 도시 조명가, 도시 디자이너 엄청난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의 전시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준비가 오래돼 있고 예전부터 그들은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축제의 기원이 오래됐어요. 중세 때 그 패스트 흑사병이 발병을 했고 지금 그 팬데믹이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교계에서 카톨릭계에서 기도를 해요. 그쪽. 자, 이 패스트를 빨리 거두어 주신다면 성모 마리아께 이 도시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게 기원이 돼서 그때가 9월 8일이었어요 9월 8일인데 나중에 하여튼 설왕설래하다가 12월 8일 무염수태 축일입니다. 그때로 옮겨가면서 그걸 기념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의 그 기원 자체가 바로 역사성과 그들의 그 서사성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죠. 우리는 이제 지금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가자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12월 8일 되면 그 8일을 낀 3박 4일 동안 시민들이 시작할 때 리미농이라고 하는 촛불, 우리 소주컵에다가 넣어가지고 불 켜는 그 리미농이죠. 이런 것들을 다 창밖에다 켜놓고 밖으로 나와서 프루비에르 언덕, 그 빛의 언덕이라고 이랬던 이름을 붙였던 케사르가 거기까지 행진을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 종교적 행사와 맞물려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5월 축제로 이제 돌아와 보자면 그죠. 자, 5월 하면은 핵심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 전남대학입니다. 전남대학이 그 구 전남도청 앞, 지금 5.18 광장이죠. ACC 앞에 거기까지 시가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 지금 전남대학만 와도 9월에 하는 대동제입니까? 5월에 간다면 5월에 그 축제를 각 대학별로, 조선대학은 조선대학들, 광주대학은 광주대학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이제 시가행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촛불 행진을 했습니다. 촛불처럼 우리는 촛불이라면 여기에 이제 무슨 요새는 불축제 만들어도 됩니다.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물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찍었던 것과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로 승화시킨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하면서 도청 앞 광장, 지금 구 전남 도청 앞 거기에 지금 ACC 5.18 광장에 모여서 거기에 가면은 광주 시민들이 다 함께, 거기는 이제 우리 광주 시립 국국악단부터 시립 합창단 모두 다 모여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에 광주의 하모니를 내고 끝낸다면 전 세계 그런 축제는 없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아트로 도시 전체를 매핑하자.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광주에서 태어났고 계속 자라오면서 이제 빛보를 광주가 빛을 품은 도시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빛과 행복을 찾았는데요. 이제 광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민 역량이 매우 높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광주의 시민 역량에 거는 희망 같은 게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광주 시민 역량이 높다는 것은 광주라고 하는 도시 텍스트를 시민들이 스스로 읽어내고, 그리고 그 과거에 우리 광주의 선조들이겠죠. 살았던 그분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캐내고 읽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광주가 애향이고 그다음에 광주 시민의식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광주가 민주인권의 도시이고 이런 쪽에서 그 광주가 빛의 도시라고 하는데 사람의 빛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도시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역량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 광주 시민들이 플라네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플라네로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나가사키의 사루쿠 그 프로그램에 단계가 있듯이 그 플라네르도 단계가 있어요. 먼저 플라네르를 좀 얘기를 할게요. 빅토르 유고가 생각하면서 배회하는 것, 산책하는 것, 에헤 송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 배회하는 거, 산책하는 것, 그게 플라네르의 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플라네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산책자라고 하는데,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 인문적 사유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도시를 읽어내는 산책자, 이게 이제 그 플라네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들레르가 빅토르 유고가 레 미제라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엄 속에서 그 뒹굴다가 별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갸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개구쟁이. 그러니까 도시의 어두운 곳이든지 냄새나고 훈이진 이런 곳에서도 뒹굴다가 별을 뒤집어 쓰고 몽상과 모든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자, 플라네르의 원조예요. 그게 원조. 그러니까 몽상가이자 걷기는 이제 거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샤를르 보들레르가 이제 근대의 화가, 그러니까 풍속화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 도시의 산책자가 그걸 하든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풍속화를 그리듯이 그려내는 자, 자기 상상,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자, 그러니까 몽상가이자 철학자이자 문학자. 그리고 발터 벤야민에게 와가지고 이제 발터 벤야민이 아비테 시니피 레세데 타스라고 그래요. 뭐냐면 산다는 것, 그것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인문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문을, 인간이 남긴 것, 살았다는 것, 그 흔적을 남긴 것, 그 인문을, 이때 문자는 문이 문자입니다. 그걸 읽어내는 자. 자, 그러면 인문도시란 뭐냐? 인간의 무늬가 있는 도시. 우리는 인간이 살았다면 누구나 무늬가 다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방 안에 여러 개를 그 어떤 질서 없이 사는 사람도 하나의 기획자이거든요. 자기의 뭔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 현관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신발 벗나요? 공간을 활용하는 자기 그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시 역시 그런 거 있을 때 그 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플라네르가 읽어낼 때 그 도시가 인문도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우리 인문도시. 뭐냐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그 흔적을 갖다가 이 문자가 입문할 때 이 문자는 기록할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럴 문자이기도 하고요. 그 흔적들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재기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광주시의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인문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를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에서 도시란 무엇인가, 아니면 무슨 문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하는 게, 그게 인문도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이고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인문을 읽어내는 플라너로서 인문도시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성해 갈 때, 그게 진정한 인문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그런 역량을 갖추었는가? 저부터 갖추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네르가 많을 때 그 도시가 진정한 인문도시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문화도시가 되는 거고요. 네, 인문도시, 문화도시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광주에도 도시의 의지적 산책자가 많아진다면 진정한 인문, 문화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날 봬요.